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4명 추가돼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60명의 환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7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선 코로나19 환자 22명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와 청송교도소 교도관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아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오가는 노선에서 근무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30여 명이 나온 경북 지역 성지순례단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은 확진 전 미국 LA행 비행기에도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청 회의 직후 대구와 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며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며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144명 더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환자는 모두 977명입니다. 국내에서 숨진 사람도 3명 늘었습니다. 60대 여성과 50대 남성, 그리고 지병이 있었던 몽골 사람 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망자 외에도 중증 환자가 18명 정도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가 오늘 하루 보건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9번째 사망자는 69살 여성입니다. 복부 팽만 증세로 7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했다 호흡부전이 갑자기 심해져 어제 숨졌습니다. 숨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살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몽골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첫 외국인 사망자입니다. 35살로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만성 간 질환과 신부전증을 앓는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977명입니다. 하루 새 144명이 추가돼 1000명에 육박합니다. 대구 경북 환자가 791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서울 경기가 82명, 부산 경남도 6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단기적으로 검사를 집중해서 당분간은 이런 확진 환자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기계호흡을 하는 위중한 환자를 포함해 현재 18명 정도가 중증 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기계호흡이나 아니면 다른 좀 중증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6분 정도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현재 13,000여 건이 진행 중이고 오늘 추가로 태어난 환자는 없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도 환자가 1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했던 환자들이 있어서 걱정인데 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북 청도에선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서울에서는 수만 명이 다니는 큰 교회의 부목사가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북 청송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청송교도소로 불리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 중인 교도관입니다. 신천지 교인인 교도관은 지난 16일 안동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 마트와 식당, PC방 등을 다니며 청송 일대에서 생활하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 여부를 조사했지만 해당 교도관은 교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제 청송보건의료원이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은 뒤에야 해당 교도관을 검사한 겁니다. 22일 날 받았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증상을 물어가지고 검체를 해가 의뢰한 거예요.
증상은 그때가 37도 12부였고요. 법무부는 교도관과 접촉한 직원 30여 명을 자가 격리하고 재소자 80여 명을 격리동에 수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선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부목사와 부목사 집에 거주하는 지인의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는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열린 교인 가족의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이틀 뒤 교인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당 교역자석에서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명성교회는 시설을 폐쇄하고 당분간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에선 LS타워에 근무하는 36살 김포거주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타워 전체가 폐쇄된 채 방역 작업이 이뤄졌고 국립경찰병원 간호사도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 60살 관악구 주민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서울의 확진자 수는 하루 새 9명이 늘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경북 지역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들이 탄 비행기에 함께 탔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 승무원은 그 이후에 미국 LA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A씨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객기에 투입됐습니다. 30여 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지역 성지 순례단이 탔던 비행기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멸균된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 기내에 공급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기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화장실 손잡이 이런 쪽에서 다 묻어 있을 테니까. A씨는 이스라엘 비행 나흘 뒤 미국 LA 비행에도 투입됐습니다. 발열 등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어 검역을 통과해 출국할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LA 월서 그랜드 센터 호텔에 숙박하며 하루 반나절가량 머문 A씨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국 뒤 보건소를 찾았다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A씨의 국내외 동선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당국과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승무원 비행 준비 사무실을 폐쇄하고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승무원 등 수십 명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기내와 LA 현지 숙소, 현지 식당 등 A씨의 동선에 노출됐던 접촉자는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운항 제한이나 또 LA 내 동선에 대한 방역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 경로와 확진자 동선 파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977명입니다. 그 가운데 약 80%가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입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 처음 환자가 나온 게 2월 18일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8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데 모여 있거나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검사받은 결과 한꺼번에 확진 판정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딘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입니다. 이 두 곳과 관련된 환자가 지금 전체 환자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말고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왔던 경북 북부 지역 사람들 그리고 경북 칠곡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도 최근 며칠 사이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TBC 박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북 칠곡 장애인 시설 상황 어떤지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구 경북대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도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걱정은 또다시 집단시설에서 단체 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인데요. 장애인 입소자 등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22명이나 추가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입소자의 어머니를 감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소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어머니와 함께 대구에 머물렀는데 신천지 교인인 어머니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의료진이 감염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어서 꽤 걱정인데 의료 인력 상황,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의료 인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어제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 예방 팀장이 신천지 교인인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팀장과 보건소에서 함께 일한 직원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팀장으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남구보건소의 직원 1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중구 각병원 간호사 2명과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사 2명 등 의료관계자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가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중앙정부의 추가 의료인력 파견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남유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환자가 늘고 있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염된 건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진료를 받거나 또 외박을 나가기도 했고 면회 온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이 숨지기 전에 급성 폐렴으로 그 대남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남병원은 집단 발열 증상을 인지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신병동 환자들이 25차례나 외부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진료 5번과 면회 12번, 외박도 8번이나 됐습니다. 외박은 주치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해서 외박이나 외출 면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어떤 환자가 외부와 접촉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외박한 환자들의 동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집에 가는지 정도는 알지만 실제로는 거기 간다 해서 다른 데 가는지 그까지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뒤 다음 날 외부 접촉이 없었다고만 밝혔는데 닷새가 지나서야 털어놓은 겁니다. 이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른 신천지 총회장 친형이 사망 직전 5일 동안 급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응급실에 입원해 닷새간 치료를 받고 숨진 뒤 3일장을 치른 겁니다. 장례 기간뿐 아니라 입원 기간에도 교인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보건당국은 조의금 명부를 확보해 장례식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 등 170여 명을 상대로 신천지 대구 교회와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람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뒤에 여당 수석 대변인이 대구와 경북 청도에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봉쇄라는 말이 지역을 고립시키겠다는 거냐며 논란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역 봉쇄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폐쇄된 국회 대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함께 이겨내자는 문구 아래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2시간 회의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결과 발표에서 문제의 봉쇄 정책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봉쇄, 굳게 막거나 잠근다는 건데 그게 뭘 뜻하는 거냐는 질문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차단과 주민 이동 제한으로 해석됐고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봉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중국의 우한 봉쇄처럼 지역을 고립시키겠다는 거냐는 논란도 커졌습니다. 봉쇄 정책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역 차단이 아니라 방역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서
방역망을 더 촘촘히 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뜻이었다며 당정은 뒤늦게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지역을 봉쇄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시민들 마음에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돼 비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뭉쳐 사태를 극복하자는 기치가 무색할 만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사려 깊지 못한 브리핑 탓에 혼란만 가중된 하루였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일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면서 전례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구 지역 4곳을 잇따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살폈습니다.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에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설령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부족할 것이라고 봐서 이제는 추경 예산을 통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직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구의 절박한 요청도 대통령에게 쇄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동의할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대구시장은 마스크 500만 개 지원을 요청했고 남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편지를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방문에 이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저녁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이번엔 부산과 경남 지역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온천교회와 관련된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을 다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병원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 그 병원이 지금 통째로 격리된 상태인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다면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병원의 첫 확진자인 부산 12번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했다고 당국에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 전층을 돌아다닌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서 교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옆에서 상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호트 격리 이후 요양병원 건물 내 의심 환자가 3명이 추가로 발생한 상태인데 의료진과 직원의 진단검사는 끝냈고 환자 193명의 검체는 오늘 오전 채취를 완료해 늦어도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자, 그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오늘 새로 확인된 환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부산에서만 13명, 경남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슈퍼 전파지로 우려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1명입니다. 오후 5시에 추가로 나온 부산의 확진자 7명 가운데서도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4명이나 돼서 온천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먼저 확진된 대구 신천지 가족과 접촉한 창원 사람입니다. 아직 슈퍼 전파지로 우려되는 온천교회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 KNN 황보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보신 대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21만 5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상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그 신천지가 내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직접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국내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만희 총회장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하는 교육생들도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 공부하게 되면 마지막 시험을 봐요.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신천지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총회 아래 12지파와 74개 교회로 구성되는데 각 교회마다 교육생을 위한 선교센터, 이른바 공부방을 적어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정이 중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육생들에게 신천지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개월 동안에 안 밝혀요. 간판을 일부러 안 해놔요. 제일 큰 건 그냥 기독 세미나라고 많이 해요. 기독교 세미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초기 공부방의 경우 예배 중단 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중단시키면 자기가 신천지인 거 드러날 수 있고 시간과 이제 돈도 다 들여놨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을 숨긴 채로 만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제출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과천의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이 내부에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역학조사관 등 50명 정도의 인력이 6시간 동안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조사를 벌여 신도 4만 3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자, 보신 대로 신천지 교회가 명단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교회에는 신고하지 않은 숨겨진 모임 장소가 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제보라든지 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모임 장소를 찾아가서 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입니다. 안에는 사무실이 폐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간판에는 청년 문화단체, NGO라고 돼 있지만 서울시는 이곳이 신천지와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도 오고 이랬는데 지네끼리 앉으면 교회 얘기지만 성경 얘기하고 뭐 이러더라고. 젊은 사람들이야. 주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신천지 교인들의 청년 모임 장소로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확인한 뒤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또 다른 건물. 입구 안내판엔 임차인 이름만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예비 교인 교육장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방역을 마친 뒤 폐쇄했습니다. 무슨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공부방이래.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신천지 뭐 그거도 몰랐으니까는 아예 표시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도 놀랐다니까요. 문제는 두 곳 모두 신천지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서울 시내 관련 시설 170곳 가운데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천지가 공개했던 명단은 빠져있는 시설? 네,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과 관련이 있는 장소라고 제보를 받은 곳이 94곳. 이 가운데 확인을 거쳐 19곳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라고 이름이 붙지 않은, 근데 신천지와 연결성이 명백한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서는 지금도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와 신천지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한 역학 조사와 방역 작업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경북 경산에 있는 이마트 앞입니다. 빗속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지요. 마스크를 사려고 매장 문 열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 사람이 30개씩 살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준비한 물량 5만 개가 순식간에 동났는데요. 이런 마스크 대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오후 3시부터 마스크를 팔기로 했는데 오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제 판매 시작 1시간 반 전에 왔다 호탕을 치자 오늘은 3시간 더 일찍 나온 겁니다. 마스크 판매 개시 10분 전입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 시작할 거고요. 최대 수량은 10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0개까지만 살 수 있는데 준비한 3,000개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터밀 물량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줄이라도 서서 살 수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약국 등 소매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희는 2주간 마스크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한 약국은 선금을 주고 예약해 간신히 100개 정도 확보했는데 구매 대기자가 15명이나 됩니다.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마스크 이렇게 예약받아가지고 일단 적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는데 많이 줄 수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사려 해도 대부분 품절이거나 턱없이 가격이 올라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뭔가 대책을 내놔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연일 마스크 대란에 시달리는 시민 입장에선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 개라는 수치가 공허할 뿐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마스크 생산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한 달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구하기 힘들고 비싸지요. 취재해보니 국내 생산량의 절반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내일부터 수출량을 제한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된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 수출 통계입니다. 2019년 매월 30톤 안팎이던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달엔 1,300톤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수출 물량으론 무려 40배 넘게, 금액으론 100배 정도가 뛴 겁니다. 이달 20일까지도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 전체 수출량은 1월보다 더 늘어 1,990여 톤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증가분은 일회용 마스크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마스크 밀수를 단속하고 있지만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40에서 50%가량이 수출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이 허용되고 생산량의 50%는 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하여 이번 조치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사재기와 가격 폭리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하고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집중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모두 7만 9천 명이 넘습니다. 대다수 확진자는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977명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렇다 보니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차별 우려도 나옵니다. 심지어 첫 발병국인 중국마저 한국인 검역을 강화한 데 이어서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선 여행객들을 강제 격리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둥성 웨이하이 다수이버 공항 앞에 버스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승객을 마중 나온 사람들에겐 돌아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발 제주항공편 여객기가 오전 11시 웨이하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승객 160여 명은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웨이하이시 당국은 승객 160여 명 전원을 대기하던 버스에 태워 격리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취해진 중국의 첫 강제 조치입니다. 외국 승객 2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미리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승객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격리 사실은 비행기가 위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이 알려줬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한 호텔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 19명은 8, 9, 10층에 나눠서 1인 1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웨이하이 당국은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총영사관 측은 2, 3일 관찰한 뒤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베이징 연결합니다. 정성엽 특파원, 웨이하이에서 격리된 분들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조금 전 웨이하이 당국으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최근 14일 동안 어딜 다녔는지 물어본다고요. 내일은 감염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귀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강제 격리가 있을 거란 얘기는 어제부터 돌았는데요. 설마 했던 게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외교 소식통의 말이 지금 웨이하이가 12일 연속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인데 이틀만 더 버텨서 14일을 채우면 청정 지역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풀 명분이 생기는데 웨이하이가 이걸 노리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에선 경제 활동을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혹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한국 갔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민과 주재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도 한국서 오는 사람들 공항 통로 따로 쓰게 하고 한국 단체 관광객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칭다오시도 오늘 한국서 온 사람들 버스에 따로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한국과 왕래가 많은 지역 위주지만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고 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목표도 다그치니까 하루빨리 정상화를 선언하려는 지역들이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도요, 한국에서 오거나 최근 2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가 지금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곡 중에 한국이 제일 심각한데 강력한 대책이 없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매체 후시진 편집장은요, 한국서 오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초기 대응 부실한 중국 내 비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중국과 같은 최고 등급 3단계로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한 나라도 24곳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청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하는 외국인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 사절단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103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한국의 방역 대책 설명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도한 조치들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오늘 그 목표였고요. 그런 목적은 잘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국민의 한국행을 자제시키는 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 경보를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 같은 최고 등급 3단계로 올렸습니다. 불필요한 한국 여행 자제하란 의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비슷한 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리셔스, 홍콩 등 8개 나라와 지역은 입국을 금지했고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칭다오 등 16개 나라와 지역은 격리 등 입국 절차를 더 엄격히 했습니다. 여기에 몽골,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도 공식 통제 없이 입국 통제를 강화해 우리에게 빗장 거는 나라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강제 출국당한 우리 여행객 400여 명은 전세기 2대로 오늘 귀국했습니다. 호텔 사람들도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밥도 나는 갖다 줄 때도 또 나쁘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모리셔스에 남은 우리 국민 30명은 오늘 밤 일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적 폭언이나 폭행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도 달라진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호텔입니다. 아시아계 남성이 방을 달라고 하자 직원이 대뜸 중국인이냐고 묻습니다. If you're from China, I need to know. Because why? The coronavirus going around,
and anyone from China, I am told, has to be picked up and quarantined for 2 weeks. 남성은 근처 다른 호텔로 가봤지만 역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했습니다. Are you guys not allowing Chinese to stay or Asian to stay here? Why is that? I don't know, but my owner told me. 로스앤젤레스의 지하철 안에서 백인 남성이 태국계 여성을 향해 다짜고짜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Every disease has ever came from China. These are f***ing disgusting. That's the Chinese. They bring to our country. 뉴욕 지하철에선 마스크를 쓴 아시아계 여성이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병에 걸렸다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Multiple people have experienced people saying, "Oh, are you from China? Do you have the coronavirus? That's super racist. You shouldn't even be saying that in the first place."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5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감염 확산 추세와 방역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본 뒤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체온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 간장 탄 물을 마셔야 한다. 요즘 온라인에서 코로나19 민간요법이라고 퍼지는 내용들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체온을 40도까지 올려야 한다. 이때 뜨거운 국물이나 숭늉에 간장이나 소금을 타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한 한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코로나 자가치료법으로 며칠 새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회, 이 치료법에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한의학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봐지고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보다는 검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의견만을 피력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체열을 높이는 과정에서 장기 손상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민간요법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마늘을 차로 끓여 마셔라. 생강물을 끓여 마시면 낫더라. 심지어는 통증 완화 기능 연고를 손끝이나 코 밑에 바르라는 황당한 지침도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효된 치료법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에이즈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일부를 감염 환자에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이번엔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 인력과 또 시설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환자가 계속 늘면서 이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그들을 치료할 곳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 병상은 그 주변 지역까지 이미 꽉 차서 환자들을 멀리 수도권까지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19 구급 차량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대구에서 온 58세 남성 확진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지만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고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은 이미 꽉 찬 상태여서 약 300km 떨어진 인천까지 온 겁니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 가운데 4명은 앞서 어제 서울과 경기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이 전국 각지로 이송되고 지역별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90%를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부족해 확진 후 병원 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1,600병상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입원이 지연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환자 급증에 대비해
대구 경북외 지자체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병원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따로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제도도 46개 병원의 신청을 받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과 의료 장비 역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희 취재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의료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마스크와 보호 장비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두를 위해 바이러스와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는 218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환자 10명도 대기 중입니다. 저희들 매일 입원했는 환자를 통계를 내가 해보고 오늘 현황을 편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의료진이 320여 명 투입됐지만 무엇보다 간호사가 절대 부족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피로도가 누적되고 열나고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최소 30에서 50명 정도 필요합니다. 보호복은 물론 마스크도 앞으로 5세치 정도뿐입니다. 하루에 500벌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500벌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를 버틸 수만 있고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간호사는 체온계도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비접점 체온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비접촉 체온계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100개가 필요해요. 환자와 보호자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좀 컴플레인이 있으시고 중환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진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장소는 음압시설이 갖춘 장소입니다. 지금 상태는 경증이 많으나 계속적으로 중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4명의 환자가 조금씩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간호사들 우리 자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빠르게 이 병이 조절되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의료진들 비롯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 정말 고맙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당 대변인이 봉쇄라는 말을 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게 지금 오늘 종일 논란이 됐는데 요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에볼라 치사율 50% 되는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게 맞습니다. 봉쇄는 지역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철회하긴 했지만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부적절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봉쇄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약처장이 치료제로 아비간인가요? 이거를 수입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된 건가요? 네, 아비간은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를 잡도록 개발한 약인데 코로나19를 목표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독감이나 에볼라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약이 없으니까 가능성 있는 약물은 무엇이든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됐지만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개발됐다는 백신도 빨라야 7월이나 8월에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기자는 이제 전문의로서 계속 이제 전문가 위원들 취재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쪽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총리실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회의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매일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장관, 총리실에서 각각 주재하는 회의는 물론 수시로 벌어지는 긴급 회의에도 참여하느라 현장에서 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 파격적으로 줄여서 현장 전문가가 현장에서 일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군에서도 확진자가 5명 추가되면서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감염된 사례는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이러자 한국과 미국 군 지휘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하루 국내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5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은 대구, 1명은 경북 의성의 육군과 공군 부대 소속인데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육군부대 추가 확진자 A대령과 B소령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군무원을 통한 부대 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격리 조치된 군장병은 9,2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 캠프를 방문한 주한미군 가족 1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한미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지휘소 연습 동맹을 축소,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간에 충분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오늘 훈련 취소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키 리졸브로 불렸던 연합연습 동맹은 두 나라 핵심 지휘관들이 지하 벙커에서 장시간 함께 머무르는 방식이란 점이 취소 결정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는 내일 공동으로 취소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 목사 측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단 이번 일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 자신은 정치평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돼요. 영장 전담 판사는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없는 전 목사가 대규모 청중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면회온 측근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3.1절 집회를 열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면서도 이번 주 일요일 연합예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서는 전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전 목사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인데 전 목사 측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